한일 갈등 타파연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한일 종북 세력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죽이기를 분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사실상 반일 종북 세력의 돌격대 역할과 노관하지 않은 이른바 언론 쪽에서도 후보 죽이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경향신문은 이균용 강제징용 관점 도마의 제하의 기사에서 이 후보가 평소 주변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그의 징용 관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일본을 잘 아는 것을 넘어 일본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친일본 성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 후보가 대법원장이 되면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키를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이균용 후보에 대한 종북 세력의 반발은 강제징용 관련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실천과 직결된다. 당시 대법 판결은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적지 않음에도 대외적으로 긴급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변제했고 원고 15명 중 11명은 이에 승복했다. 그러나 이대로 징용 문제가 종결될 경우 종북 세력은 반일 감정 선동으로 자신들이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인 윤석열 정부 퇴진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종북 세력은 변제를 거부한 일부 원고를 내세워 반정부 투쟁에 나서려는 차에 국제법을 존중하는 이균용 후보를 만나 초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공동위원회에서도 결론낸 사안이었다. 즉 일본 정부의 개인 보상 제한을 한국 정부가 국가 보상으로 수령해 이를 재원으로 박정희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각기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바 있다. 문제는 사법부 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의 불온한 오판이다. 예컨대 2018년 징용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당시 김능한 대법관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말을 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강제징용은 일제화 당시 법적으로 강제된 징용을 의미한다. 즉 일본은 1939년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하였으나 한반도에 징용령을 적용한 것은 1944년 9월부터 약 8개월간 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한반도 지역의 해당자는 약 22만 명 수준이었다. 그 밖에도 이른바 노모동원으로 1939년 9월 이후 모집, 1942년 2월 이후 관할선 방식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한반도 내 노모동원 755만 4,764명과 지원자였던 군무원, 군인까지 총 782만 7,355만 명으로 강제동원으로 기록함으로써 강제징용에 대한 거대한 착시와 이로 인한 반일 선동을 부른다. 2018년 대법의 오판 이후 지금도 여전히 징용 관련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1천여 원고들이 향후 유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이는 종북 세력들에게 반정부 반국가 활동을 위한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합리적인 신임 대법원장의 등장은 재앙으로 다가오니 저들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광복 70여 년이 지나도록 독립운동 운운하는 제2의 김능환을 바라는 종북 세력들 앞에 국제법상 당시국 사이에 주권평등 존중의 원칙인 국가 면제를 이해하는 신임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일 종북 세력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죽이기를 단호하게 분쇄함으로써 국가 정상화를 속히
앞당겨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